안녕하세요.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리트나 스타크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라마 발디스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유언과 부동산 계획 웨비나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Will and Wine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저희를 만나뵙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스 발디스 변호사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유언과 그리고 부동산 계획, 자산 계획에 대해서 이제 웨비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대화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동안은 음성이 소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이 소거가 되고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질문은 대화창에 타이핑을 해서 남겨주시면 발표를 다 하신 후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위암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한 해에 미국에서 이제 2만 7천 명이 진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중에 1,000명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블랙, 히스패닉, 동양인, 그리고 태평양 섬주민 인종이 많이 영향을 받고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에 이르는 암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5년 생존율이 20에서 30% 정도 이제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또 위암 초기 증상에 은 없어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병원에 너무 늦게 오셔서 늦은 진단이 있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연구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데뷔의 꿈 재단은 섹션 501C3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계몽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DDF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설립자이신 데비 젤만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데비는 2008년 4월에 4기의 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40살의 세 아이의 엄마이자 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어, 9년 반 동안 많은 재발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암연합, 그리고 PEAC, SPEAC, OVAC의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환자 옹호자로서 활동을 도 하셨는데요. 미 국립암센터 위암 태스크포스, 미 국립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 NCCN 위식도암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 에스코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미 암학회 연구 프로그램 투자자로 이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의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내 33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미국과 캐나다 행사를 또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교육 프로그램인 PrEP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위암 교육 심포지엄을 교육 웨비나로 이제 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 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지원 커뮤니티, 블로그 주제,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정보 자원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불의 연구 지원 펀딩이 있었고요. 저희 웹사이트는 davisdream.org입니다. 많이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연결되시고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비의 꿈재단 위암치유의 앞으로 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에는 웨비나가 있는데요. 면역요법에 대한 웨비나가 마련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는 매달 하고 있는 위암 서포트 그룹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영양에 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웨비나가 있겠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국제본부 주소는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무소의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 30분에서 5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954-475-1200입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855-475-1200입니다. 무료 팩스 번호는 855-475-1201입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admin@davisdreams.org로 해주시고 환자 리소스에 관한 문제는 patientresource@davisdream.org 해주시고요. 또 행사에 관련된 문의는 events@davisdream.org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레스, 언론에 관련된 얘기는 communications@davisdream.org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 이라마 발디스 변호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디스 변호사님은 플로리다 주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변호사시고요. 부동산이나 유언, 검언, 가디언십 등이 전문이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하셔서 플로리다의 여러 커뮤니티 보드로도 이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강의 내용은 장애나 사망 시에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면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장애나 사망 시에 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인데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 계획을 미리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재산 계획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재산이 없는데, 나는 뭐 이런 사망이나 장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싶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내가 나는 원하는 위시를 냅킨 어디다 잘 적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내 배우자가 내 위시를 알고 있다. 배우자와 나는 그 위시의 동의를 아직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재산 계획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단순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쉽게는 엄마가 내 계좌 정보를 아니까 엄마가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74%의 미국 사람들이 재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주제다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유언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프로베이트라고 하는데요. 유언검인은 법원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유언장을 만들게 되면 어떨까? 유언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는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죠? 부동산 계획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후견이라는 제도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법적 후견일이라고 하는 그 와드라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그리고 재산적 이익을 돌보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후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동은 유아기, 무능력이나 장애로 인해서 자식의 이익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누가 결정을 하게 이제 어포인트가 되는지 정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족이 결정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견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릴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죠. 자, 재산 계획은 무엇일까요? 재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법적인 준비를 하고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그 외에 당신에게 기댄 이들에 대한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산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가 있죠. 재산 계획은 단순한 재산의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사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자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사전 지시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전 지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의 경우에 당신이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누가 당신의 의료 케어를 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 될지 미리 이제 서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사망 선택 유언이 있고요. 또 지속적인 위임장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있고요. 또 취소가 가능한 생존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나에게 맞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유언만 선택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거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유언만 선택할 때는 주로 젊고 이런 그 유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법률적인 서류가 처음일 때 재산의 크기에도 상관이 있죠. 그리고 자녀가 없고 또 내가 사망하거나 그럴 때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미래 예측이 힘들 때 이럴 때 주로 젊으신 분들이 유언만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또 나에게 무엇이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탁 준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크기가 좀 더 크고 또 어린 자녀가 있고 또 클 때까지 어른이 그 근처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유언 범인을 피할 수 있고 또 변호사 변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선호하시는 경우. 또 특히 이제 애완동물 케어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신탁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현금이 있을 수가 있고, 펀드가 있고, 또 에쿼티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뭐 본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세 부분의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랜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트러스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야 될까? 이 유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뭐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겨라.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만큼 충분히는 아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미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산 목록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또 서류를 또 차근차근 모아 놓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서 어, 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동안에는 이제 어려운 질문의 답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계획을 만들고 또 펀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돈을 이제 나눠야 되고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족과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가족과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이나 묘지, 장례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또 생명보험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작성하신 후에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남겨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윌 앤 와인 웨비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스폰서 여러분들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